아름다움은 같음이 아닌 다름 속에 존재한다. 우리를 둘러싼 산봉우리들은 그 높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웅장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다. 산봉우리들의 높이를 모두 똑같이 만들어버린다면 더 이상 그런 분위기를 내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우러름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은 바로 불완전함이다. 한가위 연휴 첫날인 9월 18일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어디십니까, 여러분? 고향 가는 차 안에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고향에 머물고 계신가요? 아니면 멀리 안 가시고 오랜만에 푹 쉬고 계신가요? 아무렴 어떻겠습니까마는 혹시 이 연휴에 책 한 권 꼭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이 책 어떨까 싶습니다. 파울로 코엘료 신작이 나왔네요. 아크라 문서라는 소설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고요. 오프닝에 읽어드린 내용, 아크라 문서에 등장하는 얘기 중에 일부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30분 책 읽기가 연휴 추천 도서로 골라본 책이 바로 아크라 문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자의 인생론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잠언서 같기도 한 책인데 중간중간에요. 기억하기 쉽고 짤막하게 마음에 새겨볼 만한 구절이 많이 배치가 돼 있어서 연휴에 펼쳐보기 좋겠다 싶었습니다. 30분 책 읽기 매주 수요일은 동아시아 출판사 박현경 주간을 모시고 기획자 추천 바로 이 책이라는 코너로 꾸리고 있죠. 박현경 주간님의 추석 추천 도서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주간님 모시고 파울로 코엘료의 신작 아크라 문서에 대한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주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디님. 한 주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네, 감사히 잘 지냈고, 이제 추석 계획 있으세요? 저는 멀리는 안 가고요. 가까운데, 저 인천 정도? 한번 다녀올 것 같아요. 여행을 다녀오시나요? 아니요. 인천이 이제, 부모님이 계신 집이라서. 네. 어디 멀리 가세요, 주간님? 저는 서울이라서 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푹 좀 쉬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날이 갈수록 많이 느끼고 있는데, 네. 30분 책 읽기의 이 분량이 너무 짧습니다. 네. 그래서 수다도 많이 떨고, 방송 중에. 그러고 싶은데, 그럴 여유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좀 수다를 떨어도 될 것 같은 책을 골라봤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그럴 겸 해서 일단 빨리 책 소개로 넘어가 보죠. 제가 물론 너무 많은 말씀을 이미 드려놨지만, 직접 한번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주간님. 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파울로 코엘료의 신작이고요. 문학동네에서 9월 5일날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또 출간되자마자 역시나 베스트셀러 상위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추석 특집 기획으로 좀 골라달라는 말씀 듣고 고민을 하다가 고르게 된 이유가 추석 때 과연 책을 읽어야 될까? 그리고 만약 읽는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요즘 하늘이 너무 맑고 푸르고 좀 광활하고 그렇잖아요. 낮에 날씨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진짜 한 해 동안 그 태양을 한껏 품었던 그 곡식들이 다 무르익어서 이제 그거를 같이 나누고 가족들이 모이고 이럴 때 가족들 모였을 때 어떤 말들을 나누고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이제 혼자 고독하게 더 또 애인이 없거나 이런 데 더 외롭게 처량하게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이신 청취자들이 노여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저도 받았거든요. 나름 이제 코엘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 세계적인 스타 작가 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또 시기 질투와 내지는 이제 문학적인 함량 이런 걸 가지고 비평가들한테도 많이 악평을 받기도 하는데요. 많이 좀 두드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제 독자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는데 책으로도 인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또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네. 이제 한국에 누군가 작가를 또 떠올리게 하는데 그 하루에도 트위터에 4-5개 잠언 같은 글들을 막 올리시거든요. 그 팔로워가 한 850만 명 이상 되고요. 850만 명.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고른 아크라 문서라는 책도 그 SNS에 그렇게 올리셨던 글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꾸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책을 이제 내고 브라질과의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자기가 이제 SNS 통해 독자가 소탕하면서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뭐 거대한 절망에 빠진 걸 보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쓸모가 없다고 여기고 꿈을 포기한 채 살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 책에서는 두려움, 불안 이런 일반 독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위터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잠언 같고 좋은 말들을 이제 툭툭 던지시는데요. 이제 이게 전 작가의 함정이기도 하고 이제 어떤 노력이기도 하겠지만 작가는 보통 고독한 존재라기도 하고 스스로 혼자 방에 갇혀서 작품을 탄생시키기도 하는데 지금 코엘료는 엄청 큰 문을 열어놓고 850만 명을 상대로 트위터에서 일방적이긴 하지만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코엘료가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고 그 와중에 탄생한 작품이 아크라 문서입니다. 보통 떠올릴 수 있는 그 작가들의 면모와는 좀 다르게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생각을 가감없이 밝히고 하면서 뭐 그런 과정에서 얻은 영감이나 생각들을 바탕으로 낸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때 뭐 코엘료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책 내는 책마다 큰 반향을 일으키고 엄청난 뭐 언어로 번역이 되고 스타 작가가 되셨는데 이제 뭐 그런 인기를 누려본 사람이라면 계속 어떤 독자들에게 애정을 구가하거나 이렇게 애절하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얼마나 그 독자들의 애정이 갈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코엘료는 그러므로서 한 권의 책을 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방 안에 고독하게 있는 사람들보다 낫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잠언서 같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론, 인생록 같기도 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비슷한 생각 하셨습니까, 주관님도? 네, 이 책은 소설의 플롯이 없어요. 이제 책을 만약 진짜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인공의 캐릭터라든지 플롯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그리고 장대한 뭐 호쾌한 스토리 이런 거를 좋아하신다면 이 책은 맞지 않으시고요. 그냥 아무데나 펼쳐서 뭐 제가 예전에 해결의 책이라는 기획을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그냥 고민될 때 아무데나 딱 펼치면 해결이 나오는 책 이런 책에 가깝고요. 그냥 제가 아주 예전에 대학 때 읽었던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랑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는 초인 계급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꼽트인 현자가 나오는데 그냥 일반인보다 조금 지혜로운 현자가 나와서 일상생활에서 닥치는 그런 어려움이나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플롯이 없기 때문에 읽으시는 내내 이제 마지막에 뭐가 될까라고 하지만 끝까지 이제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던질 수 있는 질문들 뭐 불안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뭐 조금 더 나가서 뭐 성교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섹스라든지 뭐 이렇게 뭐 그거에 대해서 군중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는데 처음에 조금 소설적인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군이 쳐들어와서 내일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그때 현자가 콥트인은 이제 이집트인 그리스도교인인데요. 현자가 군중들을 모아놓고 이제 질문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군중들이 내일 전쟁이 터지는데 뭐 전투 전략이나 이런 거를 의논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 현자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당장 후세인들은 이런 것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렸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지혜를 서로 의논했는지가 궁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군중들은 또 착하게 그 말을 믿고 또 질문을 해요. 그래서 좀 이제 부분은 소설적인 거에서 되게 어거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코엘료는 이 책에서도 뭐 영감이나 직감 이런 얘기를 직감에 의존해 살아라. 규칙이나 남의 규율이나 아니면 남들이 얘기하는 거에 의존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좀 이제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참 직감이나 영감에 의존해서 글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뭐 11분이다 이러면 그 책 읽으셨나요 혹시? 네. 예, 그러면 뭐 평균 그 선교 시간을 11분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발상이 신선하잖아요. 직감적으로 아마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과연 평균적인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가서 이제 풀어나가는 내용은 조금 이제 그렇게 도발적이진 않고 그런 것처럼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읽다 보면 좀 너무 일상적이고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내용도 있지만 이제 뭐 읽게 되시면 뭐 마음에 와닿지 않는 글은 그냥 슬슬 읽으시고 읽다가 이 문장 하고 갑자기 쿵 하고 와닿는 문장들도 있어요. 네. 그런 문장에는 다시 한번 가슴에서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서사나 네. 장치하고 싸우실 필요 없이 네. 예, 그러니까 책의 첫 장부터 차례차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시면서 네. 그거를 일일이 곱씹으실 필요 없이 네. 예, 사실 이 연휴라는 시간이 뭐 책 한 권 딱 잡아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진지하고 무거운 책, 물론 이게 진지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런 굉장한 몰입을 요구하는 책을 잡아가지고 그거하고 이렇게 전투를 벌이기에는 좀 어색한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뭔가 허전하시다면은 아무데나 펼쳐서 예, 말씀드렸듯이 그 서사 구조에 뭐 빠져드실 필요가 별로 없는 책이니까 네. 그렇게 아무데나 펼치셔가지고 한 번씩 눈으로 새겨 봄직한 그런 책이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와닿았던 문장 중에 하나가 기쁨은 죄가 아니니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미소 지으리라. 괴로움은 미덕이 아니니 나를 괴롭히는 것을 처음으로 피하며 살리라. 이렇게 이제 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추석 때 괜히 괴롭히는 문장이나 괴롭히는 인문책 보지 마시고 네. 이런 책 보시면서 마음을 정화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엘료는 사실 네. 어떤 영성이랄까, 네. 예, 영감 뭐 이런 거하고 어울리는 작가죠. 네. 그래서 승자는 혼자다. 네. 가 비교적 그 서사 구조를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한번 만들어 본 것 같은데 그것도 네. 장면이 하나의 상징으로 다가오긴 네. 했지만은 그 뭐 승자는 혼자다나 아니면 11분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서사에 깊이 들어갔던 책들이 있었다면은 이 책은 네. 정말 자기 특유의 그 영감을 불러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거를 좀 권해보는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한 책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마치 코엘료가 이렇게 확성기를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냥 내 연설을 들으시오. 이렇게. 대화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제 질문은 한 줄이고, 이제 그거는 대답이 쭉 이어지고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코엘료가 이제 만 66세 정도 되신 분인데, 네. 이제 뭐 많은 생각과 많은 인생 역정을 겪으시면서 이제 현자의 계열에 오르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했던 구절 그 산봉우리가 네. 높이가 다 똑같다면은 네.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우러러 볼 만 하겠냐. 네. 뭐 이런 부분 읽으면서는 이런 것도 생각났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은 굳이 이 코엘료를 추천드리면서 네. 비평을 하는 셈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건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읽어보셔도 좋을 테니까요. 네. 그 피천득 선생님 수필에서 네. 청자 연적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있죠. 예, 뭐 연꽃잎을 한 청자 연적을 하나 봤는데 네. 꽃잎이 가지런하게 있는데 그중 하나만 옆으로 살짝 꼬부라져 있더라. 네. 그러니 이렇게 좀 거슬리지 않는 파격이 멋이 아닌가. 네. 뭐 이렇게 쓰셨던 구절이 기억나면서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멋이나 파격에 대한 표현 누구께 더 멋있나? 그렇죠. 피천성 선생님께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예. 말이 제대로 나온 김에 디스하십니다. 네. 이렇게 되죠, 왜 말이? 얘기가 나온 김에 피천득 선생님은 뭐 2년 정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네. 이거 말이 엉뚱한 대로 샜는데 예. 그 밖에 또 몇 가지 구절들 좀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코엘료도 굉장히 멋진 표현을, 그러니까 비유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피천득 선생님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제,
굉장히 평범한 말이지만 나는 오늘을 내 인생의 첫날로 여기리라 하면서 오래 신어 내 발의 일부가 된 샌들처럼 익숙한 사물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며 그 신비를 깨달으리라 하고 신발을 이제 예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부디 낯선 이에게 말을 걸 때처럼 나 자신의 단순한 몸짓에 감탄하기를, 나의 가장 평범한 감정에 감탄하기를, 그리고 매 시간을 놀라움의 연속으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와닿았던 구절들은 이제 다 평소에도 생각했던 말들이겠지만 누군가의 글로 또 이제 그 코엘료의 글로 보니까 일상 속에서 순하게 다른 감정들과 제외하는 기적을 내게 보여줄 것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일상적인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진 육체, 영혼, 아니면 신발 이런 게 지쳐있던 분들이라면 그 순하게 다른 감정들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추석이자 연휴자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아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주관님. 네. 그 주관님도 아무 때나 네. 그냥 꺼내서 아무 페이지나 펼쳐지는 대로 펼쳐서 몇 구절씩 읽다가 다시 넣어놓으시는 그런 책 있나요? 저는 있는데요. 있으시면 하나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성경입니다. 성경.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크리스천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저 성당 잘 안 나가는데 네. 이제 많이 힘들 때 그냥 아무데나 탁 펼쳐요.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보지도 못했지만 딱 펼치면 의외로 거기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딱 펼치면 거기서 네. 글자 수 이런 거 맞추고 이런 것처럼 그냥 딱 펼쳤을 때 의외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일부러 읽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도 할 게 없으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 아크라문서는 아예 챕터별로 패배란 무엇이고 사랑이란 무엇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데나 펼칠 필요는 없으시고요. 꼭 이제 읽고 싶은 구절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추천해드리긴 좀 그렇고요. 추석인데. 예. 그러게요.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성경은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연휴에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 보러 가시면 또 집어드실 수도 있겠군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네. 예. 그럼 피디님 그런 책 있으세요? 저는 몇 권 있어요. 몇 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2년이란 책도 그렇고, 네. 제목을 말씀드리진 않았었나요? 말씀하셨죠. 2년, 네. 2년 있고, 그 다음에 이 주관님하고 같이 방송하면서도 한두 번 언급한 것 같은데, 하루키 책 좋아해서. 네. 예, 특히 처녀작 좋아해요. 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네. 그거나 여행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약하지만은 서사가 있잖아요. 그 처녀작의 네. 경우에는. 네. 그런데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어도 네. 좀 몰입이 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얘기가 좀 다른 쪽으로 샜는데, 네. 예, 코엘료의 아크라문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다시 돌아와서요. 네. 아예 머리에 잘 남을 만한 구절을 몇 개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코엘료는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매 챕터마다 그러니까 질문이 사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한 젊은이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내일인데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랑을 보여줄 기회를 놓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그동안은 상처받을까 두려워 너무 조심만 해왔으니 특히 그대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해야 한다. 그리고 또 남들이 저 길이 나라든가 저 방법이 쉬워라고 말하며 그대들 대신 판단을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에게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엘료가 청년기에 그 부모와의 갈등, 장래 희망 이제 부모님은 기술자가 되라고 하는데 네. 본인은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싶었고 하면서 거기에 억압되면서 정신병원에도 몇 차례 갔었대요. 예, 그러고 이제 여행도 가고 하면서 이제 본인의 그 인생이 녹아있는 글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험이나 새로운 삶에 대한 그 의식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험에 나서는 우리의 나날은 낭만으로 또 가득해야 한다. 네.
세상에 낭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또 다른 질문은 한 여인이 사랑은 늘 내 곁을 지나가 버립니다. 라고 이제 짝을 찾지 못한 한 외로운 여인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또 인생의 큰 목표는 사랑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침묵이다. 그리고 외로움에 지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들이 듣기에는 참, 그러면 계속해서 사랑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한 발 나아가서, 성교에 대해서 이제 또 상인의 아내가 물어봅니다. 하필 또 상인의 아내가 성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그런데 코엘료는 좀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잖아요. 11분도 그렇고 이제 그런 쪽이 굉장히 열려 있는데,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별들이 벌거벗은 몸을 내려다보아도 연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코엘료가 이제 야외에서 별들이 내려다보는 데서 사랑을 많이 나눠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성적 상상에 담긴 비밀 상자를 과감하게 여는 용기를 보이면 상대방도 용기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현자가 했다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이 그러니까 소설가들은 어차피 자기가 투영되잖아요. 아무리 현자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자문 같은 책을 썼어도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고 이제 한 남자 또 불안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제 별들 아래서 하면 또 불안할 수도 있겠잖아요. 네.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불안에 대해서는 인간의 탄생과 함께 불안도 태어난다. 불안을 완전히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우리는 불안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불안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삶은 악몽이다. 그러면서도 또 불안에 잠식되지는 말아야 한다. 어떤 가사 노래 같죠? 불안이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일을 많이 하며 사는 삶이 생산적인 삶이라고 불안이 설득하려 들면 이렇게 말하라. 영감을 받고 내 일을 더 잘할 수 있으려면 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여유가 있어야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일하는 거는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굉장히 또 위안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좀 놀고 일 좀 천천히 해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죽기 살기로 요즘 일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면 좀 죄책감이 들잖아요. 예. 죄책감 안 받고 하기 싫은데 좀 피해도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코엘료의 인생관이 잘 드러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인생에 뭔가 통달했다고 평가를 받거나 그렇게 스스로 주장하시는 분들 주장이라는 표현하니까 굉장히 좀 삐딱하게 들리겠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방금 해주신 말씀은 러셀 떠오르는데 예, 행복의 정복이라는 철학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생론이라고 봐야겠죠. 네. 수많은 인생론이 있는데 그 러셀의 인생론이 괜찮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근데 일에 대한 어떤 감상이랄까? 일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개인에게 일하는 거, 뭔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의미 부여하는 거, 이거를 굉장히 쉽게 풀어놨는데 너무 일 많이 하고 너무 의무감 갖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자아라는 거에 너무 매몰되는 거 경계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게으름의 미학이랄까 이런 것도 조금 얘기를 하고요. 네. 예,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을 따로 썼죠, 러셀이. 네, 그렇죠. 예. 굉장히 그래서 안도를 느꼈던. 굉장히 달달 읽었던 책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코엘료의 책도 그런 여유 한번 느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불안에 대해서 얘기한 구절은 잠깐 주관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로 들어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건 맞는 것 같네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저희 출판사에서 출간하려고 문의를 했던 책 제목 하나가 물론 이제 잘 안 됐지만 한가한가 무료함의 철학. 이라는. 주관님 잘 안 된 영업상의 얘기까지 아주 솔직하게 다 해주시면. 잘 안 된 이유는 다른 출판사에서 이미 컨택을 했더라고요. 이제 외선데요. 예. 그래서 한가한가 무료함의 철학이라는 게, 그래도 철학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한가하고 무료해도. 네. 그래서 참 다른 출판사에서 나오게 되면 참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아니, 그런 책들은 읽다 보면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좀,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 네. 예. 너무 심취하시면 안 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무겁게 읽지 않으셔도 된다는 생각에, 네. 예, 이 며칠간의 연휴에 어울리는 책이겠다 싶어서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요. 네. 감상평을 한 말씀 더 남겨주시죠. 네. 아, 이제 벌써 마지막인가요? 시간이 다 갔습니다, 주관님. 예. 아, 네. 아, 참, 오늘도 재미있었고요. 그, 코엘료의 말처럼, 아니, 네. 콥트의 현자인 말처럼, 죄책감 없이, 네. 추석 때 맘 편히 쉬시면서, 마음껏 드시면서, 마음껏 노시길 바랍니다. 죄책감 안 가져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예, 그거를 좀 여유롭게 이 책 통해서 확인을 하신다면은 그것도 보람 있겠네요. 네, 그리고 별들 아래서 사랑도 나누시면서. 예, 별들 아래 사랑도. 네. 아니, 뭐 가벼운 그렇게 포옹 하시길 정도. 바랍니다. 예. 네. 예. 오늘 재밌는 책 이야기 역시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주관님. 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컨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추석을 맞아서 소개해드린 기획자 추천 도서는 파울로 코엘료의 신작 아크라 문서였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30분 책 읽기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옵니다. 안녕히 계세요.